있고요. 오늘 1부에서는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2부에서는 기본들의 배우가 아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준비는 했는데 초급부터 상급까지,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수업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들으시면서 가시면 괜찮으니까 일단 수업하기 전에 저희가 스키를 잘 즐기고 있냐에 대한 질문인데, 스키는 일단 엄청나게 많은 이론, 종목도 많고요. 다른 방법으로 스키를 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스키 타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런 스키 타는 것들을 잘 선택해서 예를 들면 로블, 게이트 또는 점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키를 좀 더 세밀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 스키를 담당으로 하고 있는 데몬스트레이터고요. 인터 스키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오늘 수업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인터 스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최적화되게 일단 수업을 준비했고요. 일단 우리도 중요하지만 스키를 탈 때는 장비도 중요하죠. 장비도 중요해서 스키를 떠나서 부츠, 스키를 포함했을 때도 월드컵 스키 또는 데모 스키, 그리고 렌탈 스키도 있겠죠. 이렇게 스키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스키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장비를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무게를 어떻게 주냐, 어떻게 밸런스를 잡냐, 이런 거에 따라서 스키가 다르게 많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장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장비 사용법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스키 타는 방법이 정말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스키를 조금 더 신경을 약간 준다든지, 눈이 너무 딱딱한 날에 약간 중경에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스키를 탈 때마다 조금씩 포지션이나 하는 방법들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날씨에 대한 영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라는 스포츠가 되게 어려운 스포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스포츠에서 어려운 편에 속한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으로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신체 변화예요. 신체의 작은 변화로 많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스키를 타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포지션이죠. 포지션인데 그 스키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스키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스키를 탈 때 일반 걸을 때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스키를 내가 편안한 항상 포지션 동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포지션이 지키지 않고 내가 이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경각을 중심으로 하는 스팅이에요. 정경각,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정경각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무릎의 각도하고 상체의 각도하고 맞춘 상태에서 우리가 스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항상 이것들이 무너지게 돼요. 프레스를 했을 때도 그렇고 릴리즈를 할 때도 그렇고 업을 할 때 그런 상황을 항상 우리가 이 정경각 자세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프레스를 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체가 숙여지면서 배가 접히는 거죠. 이렇게 접혔을 때 우리는 이 포지션을 가지고 스키판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 보이시면 상체 각도가 만약에 얼굴 상체 각도가 많이 앞으로 가 있으면 이 힘이 밑에서 오는 압력을 받을 수가 없는 힘이에요. 얼굴 쪽이 중심이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오는 힘은 내 몸 쪽으로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또 반대로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져 있으면 그것도
앞쪽으로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스키판에서 오는 압력을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초 베이직 포지션이라고 하죠. 지금 요새는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이라고 많이 해요.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 형태를 잘 잡은 상태에서 아래, 그러니까 내 발끝에서 오는 그 압력을 최대한 내 신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 포지션이 계속 익숙해지고 하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턴을 하고 있는 순간, 턴을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이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신체의 작은 변화인데 신체 방향과 스키 방향이 올바르게 이제 정렬이 돼야만 스키가 잘 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스키를 타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항상 턴을 들어갔을 때 골반이 바깥으로 돌아간다든지 또는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이 양쪽이 다른 거예요. 무릎이 양쪽이 바라보는 방향이 얘는 안쪽, 턴의 안쪽을 바라보는데 얘는 바깥으로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체의 정렬이 잘 안 됐을 때 나오는 것들인데 우리 보통 스키를 타게 되면 정렬이 잘 안 된 상태의 스키어들이 되게 많아요. 정렬이 잘 안 된 스키어들이. 그래서 그 정렬에 대한 것들을 되게 집중을 하셔서 내가 내 스키가 바라보는 방향과 내 무릎이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골반, 어깨가 바라보는 방향을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시작을 해야 됩니다. 턴의 도입부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보이는 이 스팟처럼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턴을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우리가 최고 좋은 스키로 향하는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하나만 틀어져 있어도 우리는 스키판으로 제대로 프레스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프레스되는 힘이 똑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항상 그러니까 수직 프레스라고 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프레스가 될 수 있도록 내 포지션, 그러니까 내 신체 포지션이 잡혀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을 때 우리가 스키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편안하게. 근데 이것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스키의 탑을 먼저 돌려버리는 거예요. 발목을 사용을 하는 거죠. 탑을 먼저 돌려서 발목을 사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몸은 바라보는 데가 여기였는데 스키는 이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초급 스키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스키를 먼저 가고 있는 진행 방향에서 스키를 발목을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발목의 사용이세요. 발목의 사용을 항상 같은 방향을 두고 내가 가면서 쭉 들려지면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항상 업 상태에서 스키를 먼저 돌려놓고 스키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방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의 방향이 항상 내 스키와 내 무릎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무릎이 항상 한쪽은 들어가는데 한쪽은 안 들어가요. 이거는 양쪽 무릎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본인이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무게가 압력이, 그러니까 양발에 올라오는 압력이 있는 건데 설면에서 올라오는 압력이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신경 썼을 때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데 내가 바깥쪽 발만 신경을 쓴다든지 또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곳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무릎이 어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키 영상 같은 걸 보면 정렬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영상을 찍었을 때도 자세가 나쁠 수가 없어요. 자세가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발목, 무릎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발목, 무릎 정도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만 스키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똑바로 눌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골반이에요. 골반은 우리가 옛날 스키를 탔던 분들이 특히 많이 그래요. 옛날 스키니까 노멀 스키죠. 노멀 스키를 탔던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골반의 형태가 지금 요즘 스키에서는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골반의 형태도 가져가는데 이거는 레이싱 스키도 다 똑같아요. 요즘 스키는 레이싱 스키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게이트를 지나가요. 근데
옛날에 나왔던 스키들은 조금 내경을 활용해서 스키에 압력을 많이 실었었어요. 압력을 최대한 많이 실어서 그러니까 골반의 외양을 활용해서 이렇게 스키판의 부분의 힘을 많이 활용했던 거죠. 그래서 한 15년 전에 나왔던 스키 포스터들만 봐도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로. 근데 현대 스키에서는 스키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들려졌을 때 스키가 더 효과적으로 빨리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턴 시작할 때부터 같은 방향으로 시작을 해야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키를 탈 때 내가 조작을 해서 자꾸 타는 것보다 그냥 내가 거기에 같이 스키 방향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키를 타는 습관이에요. 스키를 타는 습관인데 우리가 스키를 탈 때 쇼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을 때 쇼턴을 처음 탈 때는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반대로 갈 때 스키를 틀어버리죠. 일단 틀어버리죠. 먼저 틀게 되는데 그 스키를 트는 것 자체가 일단 스키를 탈 때 잘못된 습관이에요. 스키를 트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스키딩이라는 그 기술은 당연히 노멀 스키가 나왔을 때 있었던 기술이에요. 스키 기술. 근데 스키가 카빙 스키로 바뀌면서 스키는 굳이 내가 발목을 돌리지 않아도 무게중심만 이동이 되면 스키를 내가 스키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피보팅이라는 기술 때문에 스키를 자꾸 돌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스키는 턴 전반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턴 전반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턴 전반부터 여기에 무게가 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스키를 돌리고 있는 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길어지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스키를 자꾸 옮겨놓게 돼요. 지금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인가요? 잘 보시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 스키가 지금 이 방향으로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눌려져 있는 상태로 스키가 쭉 스키딩을 그리면서 나와야 돼요. 스키딩을 그리면서. 그래야 쇼턴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누르면서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기서 어네이팅을 할 거리죠. 그러다가 무게를 빼서 스키를 이렇게 돌려서 다시 여기서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쭉 하고 왔으면 다시 무게를 빼서 스키를 돌리고 자연스럽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렸을 때 스키는 탑이 제자리에 있고 테일만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테일만 돌렸을 때 테일만. 그래서 그 테일만 움직이는 동작은 잘못된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스키에서는 턴 초반, 그러니까 아예 12시 방향이 지났을 때예요. 12시 방향이 지나자마자부터 우리의 무게가 스키판에 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턴이 끝나면 거기에서 다음 턴으로 무게중심 이동이 됐을 때 나는 여기서부터 눌려지면서 쭉 스키가 돌아갈 수 있게끔 스키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잘 못 그려가지고 이거는 지금 탑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탑이 지나가는 자리고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숯불 자국이 나오는 곳을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숯불 자국이 탑이 있는 곳을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쭉 숯불 자국이 나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여기에서 탑이 움직이지 않고 테일만 이렇게 들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타고 가다가 발목을 돌렸을 때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스키를 항상 습관적으로 턴 전반에 무게가 실려서 스키를 돌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무게를 싣고 쭉 미끄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했던 말처럼 스키를 잘 돌리는 것보다 잘 미끄러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키를 돌린다고 표현한다는 생각은 너무 옛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스키를 잘 돌리고 잘 말아주고 이런 게 아니고 스키는 항상 미끄러진다고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스키딩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끄러지면서 내가 무게가 실려있는 상태로 돌아가야 스키의 안정감이 최대한 있는 상태에서 스키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스키가 미끄러지지 않고 자꾸 내가 이렇게 조작으로 돌리게 되면 스키에 무게를 실을 수 없고 특히 지금 카빙 스키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카빙 스키를. 그래서 요즘 스키에서는 턴 전반부터 이렇게 스키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면에서 보고 있으면 쇼턴 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뱀처럼 스키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턴 전반부터 무게가 잘 실려서 스키딩을 이루어 가는 거고, 뱀처럼 안 가고 스키가 탑은 그대로 있고 테일만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나오는 분들이 아직까지 테일을 컨트롤해서 돌려버리는, 발목을 돌려버리는 형태로 스키를 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키를 타는 습관이죠. 스키를 타는 습관인데 제가 깜빡하고 화이트보드를 모두가 힘을 이용해서 턴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압력으로 그 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힘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되게 건장한 남자 성인이 되게 어린 여자아이, 소녀 아이보다 힘이 월등히 강하죠. 그러면 똑같은 스키를 신었을 때 그 성인은 스키를 훨씬 잘 돌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힘이 좋으면 그만큼 밟아야 되니까, 그만큼 밟을 수 있으니까 스키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스키는 그 본인이 움직이는 운동과 무게에 따라서 스키가 더 돌아가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프레스라는 힘으로 스키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 스키가 잘 돌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스키에 무게를 실으려는 힘 때문에 내 포지션이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포지션이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포지션이 망가지지 않은 상태로 스키를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르는 힘 이런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보면 쌓이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힘이 있잖아요. 네, 턴을 하게 되면 이동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활용해서 우리는 압력을 쌓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베이직 포지션을 잡았을 때 한 발을 들어주면 우리는 무게를 한쪽 발에 자꾸 실게 되죠. 이걸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 정도의 힘만으로도 스키는 충분히 게이트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스키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압력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힘을 누르는 것보다, 힘으로 프레스를 주고 높게 낮게 그거를 이용해서 힘을 주는 것보다 내가 이쪽으로 쏠리는 힘을 활용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키를 타면서 스키가 엣지가 있기 때문에 스키는 우리가 엣지가 걸려 있으면 반대로 가는 성질이 생겨요. 그렇죠? 돌아서 내가 가고 있던 방향보다 반대로 가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과 내가 가고 있는 힘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게 압력이 쌓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압력들을 조금 더 많이 쌓아주면서 스킹을 하는 게 정말 좋은 스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만 활용하게 되면 자꾸 스키가 잘 돌아가기도 해요. 내 느낌적으로는 내가 세게 강하게 타보니까 스키가 확실히 많이 돌아가요. 확실히 더 잘 감기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오히려 더 미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실릴 수 있는 만큼, 쏠리는 만큼만 그 정도만 힘을 활용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속도가 비례해서 그 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낮은 포지션이 갈 수가 있는 거고, 더 깊게 탈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카빙을 탈 때는 항상 이동되는 힘을 잘 활용해서 그 압력을 쌓는다. 내가 굳이 프레스를 강하게 해서 스키를 돌리는 걸 잘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만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스키를 타다 보면 내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스키는 정말 다르게 많이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턴 전반에 스키를 딱 들어갔을 때 우리의 위치가 뒤에 있었어요. 내 위치가 뒤에 있었으면 턴 전반에 딱 들어가면
스키는 우리 내려막길 가고 있잖아요. 내려막길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실제로 딱 정면으로 봤을 때는 수경으로 그냥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내려막길을 가고 있는데 내려막길 가고 있는데 그럼 그만큼 앞으로 많이 와 있어야 되는데 그 내려막길에 맞게 우리는 나는 정면으로 서 있었으니까 나는 지금 수경으로 빠지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기 편한 거죠. 실제로 우리는 스키를 타면 항상 수경으로 빠지게 돼요. 턴을 한 턴 한 턴 할 때마다 뒤로 계속 빠지게 되는데 그 점을 내가 이용해서 다시 턴 초반으로 들어갈 때는 중심 앞으로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턴 전반부에 대부분 우리는 스키를 계속 내가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해요. 그냥 그대로. 그런 것보다도 내 위치를 자꾸 내가 턴 전반에 시작하기 전에 내 위치가 먼저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위치가 턴 전반에 시작할 수 있을 때, 턴 후반이 마무리가 될 때 나의 위치가 턴 전반에 밟을 수 있는, 무게가 실릴 수 있는 내 압력이 아까 말했듯이 내 압력이 실릴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치는 항상 저는 이제 강습을 하니까 강습을 할 때 표현을 지금 이쪽이 폴라인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폴라인 방향으로 갈 때 항상 이렇게 앞에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힐의 위치가 뒤꿈치 위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서 있는데 앞으로 이만큼 와 있잖아요. 근데 스키는 실제로 내려막길을 가기 때문에 이만큼 와 있을 때 우리는 중경에 서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키를 자꾸 중경에 세워서 우리가 스키를 타는 이유는 스키는 회전이 이제 캠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역캠버를 만들었을 때 라운드를 지게 되죠, 스키가. 그러니까 탑이랑 테일이랑 센터랑 라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역캠버를 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중심점으로 우리 눌렸을 때 가장 스키의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 중심점으로 두지 못하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중심점으로 눌렸을 때 스키의 효과가 가장 많이 이뤄낼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턴 초반에 시작할 때 이렇게 눌려진다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왜 우리는 내려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내려막길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내려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내가 눌렸으니까 나는 중경에서 잘 스키를 중앙에서 잘 눌렸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와 있는 상태, 내려막길이면 이렇게 대각선인 상태에서 우리는 눌려줘야만 스키의 중심점이 눌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스키를 짚고 누르고 있는 게 우리가 항상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턴 전반부에 지금처럼 그러니까 스키를 라운드를 만들 때 우리가 그 라운드의 중심점으로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스키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잡는. 그러니까 게이트를 타는 선수들과 일반 아마추어나 또는 뭐 인터스키를 타고 있는 선수들이 차이점이 딱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스키를 어디서부터 누르는지, 스키를 어느 위치에서 누르는지. 근데 보통의 이제 저는 뭐 올해 유럽으로 스키를 타고 왔는데 유럽에서 스키 타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전부 앞에서 눌려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스키 뭐 피스랩에서 타고 한국에서 탈 때 보면 대부분의 스키어들이 그냥 위에서 누르게 돼요. 위에서. 그냥 무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스키를 게이트 타는 뭐 게이트 코치님들도 그렇고요. 모든 코치님들이 가르치는 스키도 모두 스키는 앞에서 눌려지는 형태로 가져가야만 내가 센터 중심에 정확히 스키를 띄워줄 수 있는 포지션에 갈 수가 있다고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스키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순간에 그만큼 앞으로 와서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경사에서 이만큼이나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럼 정말 앞으로 많이 와야 되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활용하냐에 따라서 스키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게이트를 타는 친구들이 스키가 27m, 30m, 33m 이런 걸 타더라도 스키가 잘 돌아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 저 친구 스키 잘 돌리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모든 스키는 다 어떻게 누르냐, 어떻게 내가 밟고 있냐에 따라서 스키가 레디우스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이 친구들은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정면에서 스키를 누를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본인이 시행착오를 계속 겪은 거예요. 레이싱 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그렇게 못 갔을 때 항상 스키가 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스키를 누르는 힘이 엄청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포지션, 선 전반에 내 위치가 정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렵나요? 어려워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자, 내 위치가 만드는 효과 두 번째예요. 자, 턴 후반에 불리한 위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턴 후반 우리가 전환하기 직전에 있는 포지션이 가장 우리한테 취약한 포지션이에요. 스키를 탈 때 한 턴을 끝내는 시점이죠. 한 턴을 끝내는 시점에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자세 되게 엉성하죠. 되게 엉성한데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이 커트로 찍은 건데 전환 구간에서 우리가 포지션이 뺏겼을 때예요. 항상 뺏겼을 때인데 이거는 어느 턴에서도 다 나와요. 어느 턴에서도. 하지만 그 어느 턴에서도 그거를 내가 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정경각도예요. 정경각도예요.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정경각도를 내가 유지한 상태에서 턴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턴 마무리할 때. 많은 스키어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스키어들. 그러니까 스키를 탈 때는 항상 내가 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턴의 후반에 다가오면서 스키가 빠르기 때문에 내 신체가 쫓아가지 못해요.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불리한 포지션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 릴리즈라고 설명을 했는데 릴리즈는 스키가 엣징이 되고 나서 반대로 다시 스키가 플랫되는 시점까지 다가가는 걸 릴리즈라고 해요. 스키 릴리즈를 다가갈 때 우리가 그 포지션을 잡고 다시 아까 전에 설명드린 전반의 포지션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무게가 실려 있어야만 릴리즈에 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스키의 가속을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 턴으로 시작할 때 다음 턴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음 턴 폴라인 방향으로 저희 스키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폴라인 방향으로. 다음 턴에 폴라인 방향으로 스키를 타고 들어가는데 스키를 타고 들어갈 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쭉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가지 못하면 다음 턴에 압력이 되게 약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밴딩 같은 거 있죠. 밴딩 같은 거, 그러니까 크로스 언더죠. 언더 크로스라고 하고요. 스키를 타고 왔는데 여기서 내가 무게를 빼버렸어요. 내가 접어주면 전환을 낮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무게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 스키에 와 있던 힘이 그대로 거기서 스탑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턴은 내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얘가 만들어 나가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랬죠. 내가 그 쌓이는 압력, 속도에 따라서 그 힘이 더 좋아지고 깊어진다.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히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에서 크로스 오버 형태로 그대로 넘어가야 돼. 크로스 오버 형태로. 근데 그 릴리즈를 내가 힘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힘을 그대로 밟은 상태에서 넘어가야만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해서 다음 턴으로 가는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그 턴 전반에 들어가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턴 전반에 그 포지션에 위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무리하는 동작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턴을 마무리할 때 내가 그래서 전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음 턴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턴 스키를 탈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폴라인에 집중을 많이 해요. 폴라인에서 쉽게 들어가려고. 근데 대부분의 스키는 지금 아까 말했던 턴 전반부 그리고 턴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되게 많은 스키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키는
뭐 가속이라고 하면 나랑은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속이라는 거는 스키를 꼭 빨리 가기 위한 가속이 아니고요. 다음 턴을 더 쉽게 하기 위한 가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하기. 다음 턴을 더 쉽게. 다음 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턴이 끝났으면 오른턴이 시작을 하는데 그 턴을 더 깊고 쉽게 내가 더 이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무조건 왼턴에서 가는 오른턴으로 가는 힘이 좋아요. 여기서 여기로 이동되는 힘이 좋아요. 그 이동되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 턴에 깊이를 만들 수 있고 더 압력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스키 회전율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걸 타더라도 짧게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약간 조금 더 깊은 저희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자, 전환 시 신체가 바라보는 방향을 이용하여 좋은 중심 이동을 만들자. 전환 시 신체가 바라보는 방향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턴 후반에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을 때 우리는 바라보는 방향이 당연히 다음 턴 폴라인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턴 후반에 왔는데 우리가 그냥 스키랑 같이 턴 후반까지 같이 바라보게 되면 스키보다 우리는 안쪽으로 무게중심이 서쪽으로 실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쏠려있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정렬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정렬이라는 얘기는 이제 턴 전반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면서 쭉 압력이 쌓일 때까지는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압력의 가장 깊은 지점이 3시 방향, 폴라인 방향에서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내려가는 스키는 내리막길을 가기 때문에 반성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밑으로 쏠리는 현상. 반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원심력을 그리고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쏠리고 있었기 때문에 반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때 그 압력을 받아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 폴라인 방향. 그래서 그 바라보고 있던 그 폴라인 방향으로 지금 턴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인데 마무리하는 시점에 바라보고 있던 방향으로 우리는 중심이 이렇게 이동이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산 쪽으로 기대져 있는 중심을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게 바라보는 방향.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위치를 아까 말했던 위치로 이동하기가 편하고 스키에 실려있던 압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스키를 타다 보면 했는데 안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쭉 가다가 이쪽 바라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던 방향이 아니라 안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요. 그러면 스키하고 나하고 중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쌓았던 그 압력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쌓았던 압력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동이 되는 방향을 그대로 같이 가줘야 돼요. 그게 반대로 가지 않게. 또는 그게 너무 같이 갔을 경우에는 스키가 깊어질 수가 없겠죠. 내가 폴라인 방향, 세팅했던 방향으로 가야만 스키가 깊게 들어가면서 같이 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이동을 내가 그 바라보던 방향으로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런 다음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좌우 운동의 활용인데 스키를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누르고 밟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원심력을 잘 활용해서 스키를 압력을 쌓아줘야 돼요. 지금 이거는 다른 사람인데 사진이 잘 나와서 자, 우리는 턴 마무리를 하고 턴 전반을 시작을 해버리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압력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더 강한 압력, 가장 깊은 압력이 들어가 버리죠. 자, 이거는 우리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이 됐을 때 이 힘이 가장 깊어지는 힘을 활용해서 다시 여기에서 반대쪽으로 이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있다가 우리 사이드 스텝만 해도 충분히 중심이 잡히죠. 좌우 움직였을 때 사이드 스텝만 해도 충분히 중심이 잡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넓은 엄청나게 먼 거리의 턴을 했을 때도 우리는 그거를 잘 활용을 해줘야 돼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왼쪽에 있었던 내 힘을 오른쪽으로 갈 때 그 압력을 그대로 가지고 최대한 많이 쏠리게 하는 거죠. 최대한 많이 쏠리게.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스키를 탈 때 좌우 운동을 활용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스키를 이쪽에서 타고 있다가 저쪽에서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왼쪽에서 타고 있다가 오른쪽에서 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왼쪽에 있던 힘을 내가 오른쪽으로 오른발로 옮겨가지 못하면 이게 힘이 너무 약한 상태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항상 쌓여있는 상태로 다음 턴까지 쌓일 수 있도록 내가 아까 설명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좌우로 이동되는 힘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스키를 저희가 지금은 상급 레벨의 포인트죠. 여기에서 우리 스키는 항상 깊게 낮게 타고 싶어요, 그렇죠? 깊게 낮게 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이 지금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두 번째 지점에서 우리가 깊고 낮고 더 완벽하게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더 밑으로 깊어져야 돼요. 두 번째 지점. 여기에서 우리가 깊어지려고 하면 이미 스키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돼요. 스키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여기서 밑으로 떨어뜨리면 힘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우리 스키는 이쪽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스키 방향으로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스키 방향이 아닌 다른 설면 쪽으로 우리가 힘이 전달이 됐을 때 스키는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스키는 처음에 눌려졌을 때 휘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턴을 하고 다시 그 휘어짐이 빠지는 건데, 이 휘어짐이 중간쯤에 우리가 아래쪽으로 힘을 줘버리면 그거는 스키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발목과 무릎을 활용해서 턴을 마무리해야 되면 발목 무릎을 활용해서 스키 턴의 안쪽으로 많이 중심을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 중심을 더 깊게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스키를 더 깊게 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이런 포메이션을 할 때 앞사람이 얼마나 움직임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뒷사람이 따라가요. 그래서 높아졌다가 낮아지면서 들어가는데, 이 정도로 들어갔을 때 폴라인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더 많이 깊게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 폴라인에서 더 깊겠죠. 그래서 스키를 타는 선수들이 되게 스키를 깊게 그리고 더 설면에 가까이 탈 수 있는 이유가, 턴 전반부에 그만큼 이 친구들도 홀을 만들기 위해서 더 깊게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턴 전반에 미리 내가 깊어지지 못했으면 그러면 턴 중반에 이미 깊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초반부터 깊어질 수 있도록 스키를 많이 무릎과 발목을 활용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